안녕하십니까. 전세계 통합센터 위원장이자 신한금융 지점장 신주헌입니다. 이제 생명보험 역사와 필요성에 대해서 이 두 번째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이제 1997년이 되면서 대대적으로 보험 산업을 근대화 정책을 추진했고요. 70년대에는 생명보험회사가 국민저축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단체보험으로 성장했다. 이걸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980년대에 보험시장이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고 하네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 대체율은 20%에 머문 것으로 전망됨. 보험료의 구성 원리와 무효. 보험료 산출 시 기존 3 이용 방식과 현금 흐름 방식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함. 보험 계약 무효와 계약 해지. 계약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보험계약의 성립과 소멸. 보험계약 성립 요건. 보험계약은 해약 시 발생하는 보험금과 관련해 설명해야 함. 보험료 납입은 납입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임. 납입한 보험료에 따라 보험사는 청구권과 보험금 청구권을 가짐. 보험계약은 물건, 사건, 사고를 대상으로 함.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사의 손실금과 재정 부담을 위한 것임. 보험금 청구권. 보험금 청구권은 금융상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금융상품의 예로는 신용보험, 상해보험, 특약보험 등이 있음. 보험금 청구권은 일회성과 만기 보험금으로 나뉩. 만기 보험금은 납입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까지 보장돼. 일회성 보험금은 보험금 청구권의 한 종류로 보험사에 의해 정해짐. 보험금 청구권은 이제 청구권과 보험금 청구권으로 나뉩. 청구권은 납입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임. 보험금 청구권은 금융상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신용보험, 상해보험, 특약보험 등 보험금 청구권의 예시가 있음.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료 납입과 관련해 설명해야 함. 보험금 수령 사례를 통해 보험금 수령을 고려한 계약 체결 방법 설명함. 사망보험금 1억의 70%만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제시함. 사망보험금을 100% 받기 위해선 본인 몫인 70%만 받으면 됨을 설명함. 그리고 갑과 을의 사망보험금 금액을 7천만 원으로 계산함. 만 나이 반올림은 보험나이 계산 시 적용함을 강조함. 보험나이와 만나이. 김생명씨의 보험나이는 15세로 법에서 정한 만나이는 아님을 설명함. 6개월 미만의 나이를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함을 강조함. 만 나이를 반올림한 보험 나이에 대해 문제풀이 시 적용함을 설명함. 보험 설계사 등 보험업계 종사자들이 함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언더라이팅을 실시함을 언급함. 언더라이팅과 역선택. 언더라이팅을 통해 가입자 정보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역선택을 방지함을
선택 설명함. 보험업계 종사자들이 함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언라이팅을 실시함을 강조함. 특정 군의 특성에 기초하여 위험 또는 위험보다 높은 위험을 가진 집단이 동일한 군으로 분류되는 현상을 역선택이라 함. 역선택은 보험회사에서 역선택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아이씨, 표시가 안 돼서 어떻게 되냐. 잠깐 아침에 오늘 세 번째 수정. 아무튼 2개 남았어 위에. 그러면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벌써 돈 내라고. 나라.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등록 요건. 설계사 등록 조건은 연수 과정 이후 1년 이내인. 신규 등록은 불가. 경력 기준은 3년 1년 이상이면 가능함.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등록 불가. 파산자도 등록 불가. 위촉 해촉 등록 말소가 있는데 등록은 회사 말소는 외적 직접 말소 가능. 대리점은 금융감독원 소속은 무소속 보증금도 회사에 소속 안 됨. 대리점은 보험금 지급 업무, 계약 적합성 확인 업무 등 수행 못함. 금융감독원은 중개사 관련 업무, 민원 분쟁 관련 업무를 함. 금융감독원 줄여서 금감원이라 부름. 9시 뉴스에서 자주 언급됨. 생명보험협회는 설계사 대리점 등록, 비교 공시, 조회 신고 업무, 장애인 차별 신고 등 함. 중개사 업무와 제재. 중개사는 금융감독원, 소속은 무소속, 보증금도 회사에 소속 안 돼. 중개사 등록은 등록기간에 따르는데 금융감독원이 인가. 등록시 금융위원회 인가. 대리점 중개사 업무 효력 없음. 위반 행위 발생 시 생명보험협회에 신고 제재금 6개월까지 물리. 보험업계의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이해. 보험업계의 정책 및 제도 이해. 무자격 모집, 허위사실, 승항계약 등의 처벌은 보험료의 10% 또는 3만원 중 적은 금액까지 합당한 선물로 제한돼. 특별이익 제공 시에는 3천만원, 승항계약은 100만원 중 하나를 제외함. 직계가족 범위는 본인, 배우자, 부모, 자식까지로 제한. 우수 인증 설계사는 워터마크 1년 사용 자격을 얻음. 워터마크 1년 쓸 수 있다네요. 1년 내내 쓸 수 있다는 건가? 씨발, 나도 하고 싶은데. 신계약 유지율이 90% 이상, 연소득이 최소 4천만원 이상일 경우 우수 인증 설계사로 인정됨. 보험업계의 분쟁 조정 및 예금자 보호 시스템. 고객이 불만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 신청 가능. 합의가 안 될 경우 이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이는 법원의 소송 제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보험업계의 예금자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함. 정기적으로 보험 상품 조회가 가능하나 사망자에게는 조회가 불가능. 보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재금이 부과됨.
보험업계의 광고 및 정보 공시 규정은 보험업계의 광고를 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진행, 광고심의위원회 위반 시 제재금이 부과됨. 보험업계에서 공시하는 내용은 보험을 비교하고 가격을 파악할 수 있게 함. 정기 공시, 분기 공시, 수시 공시 항목 중 수시 공시 항목의 가격 관련 정보가 중요. 보험 타보아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으로 다양한 보험사의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민원제도와 보험세계. 민원제도와 민원제기. 민원이란 이의신청, 진정, 건의, 질의 등을 포괄하는 개념임. 민원제기는 회사에 제기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제기해야 하는 것이 가능함. 한국소비자원에 민원 제기 가능. 민원이 나올 시 협회는 민원 제기하지 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민원 제기 시 협회는 민원을 받아주는 것이 아님. 보험세제와 종합과세. 개인소득세는 열거주의를 채택,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 등이 존재해요. 종합과세는 총소득을 합친 후 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 퇴직과 양도는 장기간의 소득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따로 계산하여 분류과세함. 이자 배당, 연금 소득 등의 분리과세이며 분류과세는 1년에 일정한 기준을 두어 적용함. 세액공제와 보험. 세액공제는 나라가 정책을 펼침에 따라 국민들이 이를 따라가도록 하는 제도임. 세액공제의 원칙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개인이 받는 세금을 12% 공제, 퇴직급여, 학정급여형 퇴직연금 등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상속순위는 배우자를 포함하지 않으며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 과세에서 금융재산으로 받는 경우 공제가 가능함. 금융재산 공제는 2천만 원 이하가 20%, 1억이 넘으면 20% 이상 공제됨. 이제 다음 강의는요. 2개 남았어요. 오늘은 이제 이 2건만 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또 이제 휴식 시간을 가져서 무슨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의견이 좋을까? 파트너를 잘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톰과 제리가 있듯이 톰과 제리는 항상 쫓기면서 괴롭히고 당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제리가 막 톰을 역강간하면서 막 재미를 주잖아요. 이렇듯이 인생은 그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톰과 제리, 파트너가 중요하십니다. 파트너가 없다면 당신은 무슨 일을 하든지 500 이하, 250만 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장담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으면 좋은 파트너를 만드십시오. 맨날 술이나 처먹고 클럽이나 가고 맨날 유흥업소나 가고 그런 친구, 그게 친구예요? 병신들끼리 만난 것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합지졸. 저런 새끼들 보고 진짜 오합지졸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런 친구들 한 트럭이 와도 도움이 안 돼요. 사기나 치지. 맨날 사기나 치고 뒤통수 치고
비수 꽂고 뒤에 등에 칼 꽂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되게 이제 어떻게 하면 저 새끼를 등쳐먹을까, 이런 궁리만 하는 놈들이에요. 왜 본인한테 접근했는지 본인도 모르고 그냥 자기한테 접근하니까 친구해야지 하고 친구한 새끼들이에요. 병신들이죠. 그런 놈들만 보면은 그 친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먹을 거 사주고 뭐 이렇게 해서 몇 천만 원씩 뜯겼을 거예요. 정작 그런 새끼들은 자기 부모님 제사 그거 자기야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오지도 않아요. 그런 새끼들. 그 부조금도 10만 원이나 하지. 10만 원 하는 게 친구입니까? 사람입니까? 그게? 그것도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10만 원, 꼴랑 10만 원 하는 게 그게 친구냐고요. 쓰레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새끼들은 또 교회 가면은 이쁜 여자 만나고 싶어서 기독교 11조는 존나 꼬박꼬박 낼 겁니다. 그런 새끼들이랑 절대 친구하지 마세요. 그런 새끼들은.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파트너를 만나야 되냐? 어떤 파트너를 만나야 될까요? 우선 고민 좀 해보세요. 저도 지금 제 와이프랑 깨져서 그냥 혼자 있는데 너무 외롭네요. 뭐 어쩌겠습니까? 나 혼자 산다를 보듯이 나 혼자 개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요. 혼자 있다고 주눅 들지 말고 혼자서 맨날 잡생각 할 시간을 버리란 말이에요. 잡생각 할 시간을 왜 잡생각을 해요? 그렇게 시간이 남아 돌아요? 본인 인생에 그렇게 70년을 잡생각으로 사는 인간들이 90%가 된다는데 그런 인간이 될 겁니까? 그런 인간이 될 거면 아예 그냥 씨발 공장이나 가서 일만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토리쌤과 함께하는 2024년 생명보험 설계사 등록시험 공통편 진행함. 김토리쌤 구독 좀 해주세요. 너무 최고의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경력, 생명보험 및 재산보험 설계사 등록에 대한 설명. 경력 등록. 대상자는 보험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는 등록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구속됨. 금융민원 및 민원 처리에 대한 설명. 민원 접수는 보험협회를 포함한 각 기관에서 가능하며 접수 과정은 금융감독원의 조정을 받아야 함. 보험설계사의 세제. 보험설계사의 세제 적용. 보험설계사는 근로자임, 연금계좌는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적용받음. 설계사는 근로자이므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불가.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적용 가능. 모집수당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에 해당함.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 따라서 좀 하시라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막 소리 내어서 지르시라고요. 연말정산 대상소득
금액의 기준 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예금자 보험제도와 변액보험계약, 예금자 보호제도에 따른 보호대상은 예금자 보호대상과 최저보증금액임. 대출 채무액을 먼저 상환한 후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최종 보호대상 금액을 산정함. 보험회사 계약 이전에는 보호대상이 아닌 파산한 은행 금액만 보호대상이 됨. 연금소득은 나이에 따른 세율이 다르며 80세 이상인 경우 3% 세율이 적용됨. 보험료 납입자와 보험금 과세. 보험료 납입자는 부실질 보험료 납입자로 수익자도 본인임. 상속세는 돈의 주인이 사망했을 때, 증여세는 돈의 주인이 살아났을 때 내야. 보험설계사의 실질 보험료 납입자인 확인하여 과세 당국의 의심을 가질 수 있어. 보험금에 대한 세금은 과세 당국이 계약자를 믿지 않고 실질 보험료 납입자를 체크함.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대방에 오늘 이제 벌써 4시가 되고 있습니다. 벌써 4시간이 됐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뭐 먹어야 될까? 와이프가 없으니 밥도 안 해주고 맨날 지금 쩔쩔 굶고 있습니다. 살 빠지고 너무 좋죠. 절대 내가 살이 찌고 지방간이 생기고 건강이 안 좋아진다면 그딴 쓰레기 같은 여자친구와 와이프를 빨리 차 버리십시오. 바꾸십시오. 이건희가 왜 빨리 돌아가시냐? 다 바꾸라면서 정작 집 마누라를 못 바꿨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다 바꿔야 합니다. 다 바꿔. 40대가 되잖아요. 35세 정도 한 20살에 빨리 일찍 결혼하고 한 35세까지 살아가지고 진짜 이 여자는 진짜 도저히 아니겠다 싶으면 가라! 엎으십시오! 바꾸십시오! SK 회장님을 믿고 따르십시오! SK 회장님 얼마나 멋지십니까? 이 여자는 아니다. 딱 쳐낼 줄 아는 이런 게 상남자이고 이게 진짜 기업가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니다 싶으면 내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수업은 이제 2024년 생명보험 설계사 등록 시험 준비 가이드, 생명보험 등록 시험 개요와 법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점을 설명함. 시험에서 손해라는 단어가 생명보험에 적용되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짐. 손해는 사람에게 사용되지 않는 단어로 손해보험에서 사용됨. 시험에서는 실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정액 보상을 설명함.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과 사망, 손해보험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함. 생명보험 계약의 특성과 보험회사의 의무, 생명보험 계약의 보장 대상, 재산상의 손해, 주된 보상 원칙의 정액은 보상임. 생명보험회사는 상품 개발 원칙에 따라 기초서류 3가지를 금융위원회 얘네들 이름도 꼭 지들같이 만들어요. 이런 애들 진짜 짜증나게 신고함.
특약의 종류에 따라 보장 내용이 달라지며 제도성 특약이 주로 제출제됨. 생명보험 상품의 분류를 묻는 문제에서 제도성 특약이 제출될 가능성이 높음. 생명보험 상품의 법적 특성과 가입 기준. 생명보험 상품 개발 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요건을 설명함. 신고 대상인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 방법서, 사업 방법서의 상세 내용을 소개함. 생명보험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제시함. 보험 가입자의 선의 계약성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에 대해 설명함. 보험 가입자의 권리와 보험금 수령에 대해 강조함. 생명보험 상품의 분류와 특징. 유튜브 한 사람들은 겉핥기식만 공부하네. 이제 보니까 이거 씨발 유니버셜 이건 좀 좋고, 유니버셜 정신은 쓸데없는 거 이렇게 존나 많네. AI 씨발 새끼. AI AI에 대해서도 다시 챗 GPT 회장님과 MS 회장님은 이거 다른 데서 디글에서 만든 거구나. 디글 공부는 그냥 책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문제집으로. 아무리 AI가 뛰어나고 시발해도 맨날 수박 겉핥기식밖에 안 알려줘요. 본인이 직접 깨고치고 본인이 풀어보고 계속 풀어보고 암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맨날 뭐 동영상 그거 보고 출퇴근한다고 듣는다는 새끼들, 그 새끼들 아니죠. 될 수도 있나 그게? 집중이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지하철에서 이어폰 꽂고 공부해서 서울대 갔다는 사람 있으면 제 거 댓글에 남기시면 제가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지하철에서 무슨 이어폰 꽂아서 무슨 공부가 된다는 겁니까? 공부 안 됩니다. 그런 새끼들 걸러내십시오. 그렇게 공과사를 구분 못하는 새끼들 걸러내십시오. 뭐 지하철에서 공부한다. 미친놈 아닙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지하철에서 이때가 공부한 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노래만 듣고 나의 텐션을 올려주는 노래만 막 기억이 나지. 싸이 형님 멋있는 노래, 그런 노래만 들었지. 빅뱅 노래 이런 것만 알지. 지하철에서 공부하기 힘들더라요. 문제를 열심히 달달달 풀으시라고요. 오늘의 교훈은 뭐냐? 시험 문제를 달달 풀어라.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빨랫줄에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단 말이에요. 이 씨발 집구석 개새끼들 빨랫줄을 왜 거기다 만들어가지고, 제 잘못이긴 하지만 숨바꼭질 한다고 거기 쳐 들어가는 내 선택, 그게 제일 가장 내 인생에 병신짓을 한 거예요. 그걸 당하고 머리 암기력이 떨어졌어요. 애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암기가 전혀 안 됩니다. 가식적으로 외우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1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유튜브에서 대충 해서 성공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정성 있게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해야지만 결국 성공할까 말까입니다. 왜냐? 연예인들이랑 방송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파급력이 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깝쳐봤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딱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이미지 메이킹이라도 제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헤어부터 양발, 신발까지 풀 세팅을 할 줄 알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줌마, 시장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시장 아주머니들 패션으로 하고 돌아다니면서 보험을 판다고 하면은 고객들이 좋아할까요? 날빠할까요? 저 새끼 미쳤나? 미친 거 아니야? 이 소리 하지 않을까요? 고객이 하지 않더라도 고객이 지금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간신법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보험사 설계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간신법 좀 암기하세요. 간신법을 터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간신법을 터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해보면 되겠죠.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소통을. 그 사람한테 뭐 꼬드겨서 뭐 해준다 이런 마인드를 버리시라고요. 사람들은 선물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내가 선물을 원할 때 줘야지 그게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냥 막 길거리에서 맨날 전단지 뿌리고 이런 새끼들 좋아서 선물 받습니까? 그냥 화장지 주니까 물티슈 주니까 받고 전단지는 버리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방식들은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진정성 없는 짓을 매일같이 시간 낭비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진정성 있게 하십시오. 제발 부탁이니까. 얼굴도 못생기고 학벌도 안 좋아, 집안도 안 좋아, 돈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진정성 있게 하시라는 겁니다. 진정성 아시게 배우십시오. 그냥 우리 집 가문 이것도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가문에 그거 벽에다 걸어놓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좌우명 같은 것을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자. 내가 진짜 저 사람을 위해서 진정성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고객은 알아요. 말 몇 마디 하면은 모를 것 같아. 모른다고 생각하는 새끼가 진짜 쌍병신이고 죽어야 합니다. 그런 새끼들은 진짜. 알겠습니까? 진정성 있게.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다가 보면은 진짜 저 사장은 좀 쓰레기 같아. 말도 병신 같고 인사성도 거지 같고 근데 맛도 더럽게 없어. 그런 가게들 어떻게 됐습니까? 90%는 다 폐업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 진정성이 없으니까 남들 그냥 치킨 구우니까 나도 구워야겠다. 씨발 이직 편의점 차리니까 편의점 하겠다 하니까 되냐고요. 안 됩니다. 진정성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게 할 수 있어요. 계획과 습관을 기르란 말이에요. 습관. 동기부여를 하되 동기부여로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습관이라는 원동력이 필요한 겁니다. 습관을 매일같이 하시라고요.
매일같이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천재도 못 이깁니다. 천재를 이기고 싶으면 습관을 만드시라고요. 습관. 그리고 이제 벌써 35분 지났어요. 시간 잘 가지 않습니까? 추석이고 놀고 하니까 아주 시간이 너무 잘 가요. 미쳐버리겠어. 나 지금 돈 벌어야 되고 빚 갚아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잘 가서 미쳐버리겠어요. 그냥 하늘나라 갈까요? 살기도 싫은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살기 싫잖아요, 솔직히. 살기 싫으니까 파트너를 만들라고요. 파트너를 만들어야지 서로 동기부여가 되고 서로 짝짝꿍이 맞아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파트너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저도 이제 다음 강의는 시험 합격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할 것은 파트너를 어떻게 만들지 강의를 테스트해서 파트너를 만들고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트너 만드는 과정들을 이제 성공과 실패 이제 여러 가지 있겠죠. 이제 그걸 해서 영상을 올릴 계획이고요. 메모해 놔야 돼요. 메모 항상. 나 누가 메모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발 저 비서 좀 해줄 사람 좀 제발 댓글에 남겨서 연락 좀 주세요. 제발. 세계 여행 보내주고 다 해줄 테니까 제 파트너가 되어 달라고요.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